본사에서 했던 말이 회장님한테 기한을 이제 넣겠다고 했었어요. 이거는 무조건 잡아요. 단돈 100만원 없는 애가 어떻게 가게를 서울에 5개를 차렸는지 여러분들 안 궁금해? 궁금하지? 궁금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뒤집어지게 궁금할 것 같은데 안 궁금하나 보네. 씨. 내 잭스액이나 궁금하고 다 그런가 보다. 내가 남자 만나고 이런 것들만 궁금하고. 도라이 아니야 저거. 강원도에서 집을 뛰쳐나와서 혼자서 이제 살았던 아이예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자 나레이터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에이전시를 이제 뚫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토니모리입니다. 지금 30에서 50% 정도 세일 중이고요. 지금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마스크팩 한 장씩 서비스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나레이션이 솔직히 돈이 쏠쏠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게 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나레이션을 뚫으러 갔었을 때 아직까지는 남자를 쓰지 않는다라고 조금 약간 배타적으로 나갔어요. 그 에이전시에서 지인도 있고 하니 써봐라, 내가 돈을 안 받겠다. 그때 에이전시 실장님이 알겠어요 하고 저를 보낸 거예요. 제가 가자마자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박이 났죠. 거기 지점장님이 이 사람 또 불러달라, 우리 고정으로 쓰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고정을 하면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저는 페이를 부르는 걸로 갔어요. 그 당시에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저를 6시간에 20을 불렀고요. 더 페이스샵에서 저를 6시간에 25만원을 불렀어요. 거기에서 그 당시에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난 한 달에 걸쳐가는 게 300이 넘을 수가 있어. 거기에서 이제 하면서 아모레퍼시픽을 부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타당역에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찾아갔어요. 저 방판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무슨 갑자기 남자가 찾아가지고 방판을 한다는 거야 이랬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안 하다가 이제 제가 설득을 해서 부업으로 방판도 했었죠. 이제 벌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N사 옆에 T사에서 거기 지점장님이 매출이 정말 좋은 토니몰이었어요. 거기가 매출이. 그래서 그분이 본사에 연락을 합니다. 지금 N사에서 우리 매장 옆에 있는 애 남자 하나가 셀링을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얘를 우리 회사로 영입을 꼬셔야 될 것 같다. 얘를 차라리 지점을 줘라. 그래서 그때 토니몰이 본사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 이러니까 저 토니몰이 본사 과장이에요. 이렇게 제가 네 넘어올 생각 없어요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랬더니 얼마 받는데요? 해서 왜 얼마 주실 수 있는데요? 하니까 아니 얼마 먼저 받는데요. 내 월급에 매출 인센티브에 이제 금액이 말이 안 되잖아. 화장품에서 누가 돈 500 이상을 가져가. 과장님이 일단 저희 쪽에 와서 나레이터로 한번 일해볼 생각이 없냐. 그때 제가 이제 좀 현타가 와서 그분한테 나는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하고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랑 제 동생이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살려달라고. 제가 모아둔 돈이 500밖에 없어서 500에 35만원짜리를 서울에서 못 사니 부평에다가 엄마랑 동생을 데려오고 저는 이제 어떻게든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벌어도 저도 그 당시 술 많이 먹었어요. 저축하는 것보다 일단 빚 갚는 것도 있었고 막 친구들한테 돈을 많이 빌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다 갚고 제가 이제 그렇게 돈을 벌 때도 동생이랑 엄마 빚 이런 게 있었으니까 갑자기 T브랜드 과장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안녕하세요 했더니 누구세요? 과장님이 이러길래 어디 지점 M브랜드에 있었던 그 남자 직원입니다. 어쩐 일이냐고 해서 제가 거기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얼마까지 맞춰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나한테 말한 시간과 금액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일할게요. 어디 지점으로 가면 될까요? 그래서 그때 T브랜드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자기들이 지금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대요. 거기 가서 매출만 상승시켜 달라. 그게 이제 처음으로 간 곳이 판교 현대백화점 지점이었죠. 그래서 판교 현대백화점이 그때 매출이 T브랜드가 하루에 10만원도 못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다 고가만 썼는지 매출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투입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잡고 들어와가지고 첫날에 그 지점을 매출을 거의 50을 찍었어요. 제가 본사에서 난리가 났죠. 맨날 거의 꼴찌하던 매장이 갑자기 50을 찍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일산을 가라, 어디 가라, 힘든 매장을 내가 다 갔어요. 매출이 너무 상승이 높으니까 잘 되는 매장을 한번 보내보자. 앉아만 있어도 100만원 터지는 매장에 보내면 과연 얘가 가면 얼마나 터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경기도 김포로 갑니다. 거기가 200~300짜리 매장이었는데 1매출 제가 갔을 때 500을 찍었어요. 본사에서 이제 얘 무조건 잡아라 해서 이제 저는 계속 투입하면서 하루에 진짜
그렇게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막 일을 하다가 전화가 옵니다. 본사에서. 매장 할 생각이 없어? 저기요? 저 돈이 없어요. 본사에서 했던 말이 회장님한테 기한을 이제 넣겠다고 했었어요. 너의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됐고 일단 보증금 단돈 몇백이라도 가져와라. 태경씨가 그 달 버는 수익에서 우리가 까고 보증금을 계속 채워 넣겠다. 그 고민을 했죠. 엄마랑도 얘기를 해보고 엄마가 너무 좋은 기회인데 우리가 그 당시에 몇백만 원이 없으니까 어떡하냐 이래서 제 친한 형 중에 한 명한테 연락을 합니다. 형, 나 돈 좀 빌려줘. 왜? 나 가게 하려고. 뭔 가게? 네가 돈이 어딨어? 나 지금 어디 브랜드에서 나한테 여기 지점장을 맡으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 거기 매출 얼마인지 알아봤어? 거기 매출이 1000만 원짜리 매장이었어요. 1000만 원이면은 내가 2000까지 끌어올리면 형, 내 프로테이지로 한 달에 얼만큼 벌 수 있어. 그럼 직원 떼고도 뭐 안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사업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태경아, 막 장사라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나 지금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형이 돈을 몇백을 빌려줍니다. 계약서를 진행을 하고 바로 일이 들어갔죠. 매장을 처음 갔는데 본사에서 저를 속였어요. 사실 1000만 원짜리 매장이라고 했는데 나외 행사 포함 1000만 원이었었던 거야. 내가 제대로 확인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매장 매출은 500짜리였던 거야. 일단 계약은 끝났으니 일은 해야지. 직원 쓰고 이래니까 개 적장 거예요. 진짜 나레이터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제가 그래서 그때 토니모리 운영을 하면서 서울대 입구에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3시간 동안 원룸 청소하고 다시 가게 돌아와서 직원 보내고 장사하고 가게 마감하고 그 당시에 건대 입구역에 있는 맥주집 가가지고 맥주 나레이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를 유지를 했었어요. 3개월 4개월 되던 해에 500만원짜리 매장이 2700, 3000, 4000 찍기 시작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모든 걸 다 떼고 돈 700만원이 남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는 엄마 빚 갚고 초등학교 학원비부터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700, 600을 벌어도 돈이 없어요. 저는 나도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 한 달에 나도 쓸 돈은 100만원은 필요한 거야. 본사에 요청을 해요. 가게 하나만 더 달라. 지금 나 보이지 않냐. 근데 본사에서 돈 있어? 나 돈 없어. 똑같은 조건으로 가달라. 두 번째 매장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때는 설현이가 말렸어요. 저를. 가게 할 수 있어? 형 지금도 맨날 투잡 쓰리잡하고 너무 힘들어. 왜냐면 제가 몸이 너무 힘들면 부평까지 집을 못 가니까 인천까지 막 설현이네 집에서 막 잠자고 이랬거든요. 가게 한다고 하니까 막 설현이는 저한테 형 그러다 쓰러져 했는데 아니야 형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과장님이 또 본사에 그걸 올려서 오케이 사인 받아서 목동점을 가요. 제가 그 매장이 저희가 바로 첫 달 가자마자 더블을 찍었어요. 거의 1800 이상을 찍었다. 1700, 1800 막 이렇게 찍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때 막 다른 직원들을 뽑았는데 와 다른 직원들이 현직 빼고는 막 스트레스가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가게 문도 안 열어, 포스 안 켜져. 단기간에 바로 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저한테 러브콜이 옵니다. 이미 화장품 업계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고 제가 또 오픈을 합니다. 거기에서 엄마가 일을 해라. 뒷감당은 내가 하겠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본사에서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매장 고속터미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경쟁이 쟁쟁했어요. 모든 지점장들이 다 노렸죠. 인파 말이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도 본사에서도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자기네 팀 지점장들을 막 다 추천을 합니다. 총 4명의 후보가 있었잖아요. 4명의 후보에서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태경씨가 강남 지점을 맡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을 끌어와야 돼. 무조건. 나는 이거 포기하면 난 망해. 이거는 무조건 잡아요. 저 그때 정말 돈 많이 빌렸어요. 진짜 그 강남점 하나 때문에 친구들한테 그 당시에 1000단위씩 빌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비한테 연락을 합니다. 바비를 오전대에 투입시키고 현지를 메인으로 하고 제 제주도 영상에 나온 도로시라는 저랑 친한 친구를 마감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그 매장을 돌립니다. 하루 매출이 얼마였냐면요 500 나왔어요. 거기는 지나가면서 막 산단 말이야. 사람들이 승승장구했어요. 진짜 막 다른 가게도 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 중이었고 나는 이제 부자가 될 일이 남았어. 진짜 그 매장은 어땠냐면요 여러분들 집에서 자고 있다가 눈 뜨면은 바비가 혼자서 매출을 100 찍어놓는 매장이었어요. 돈이 그래 들어온다고 그냥 자다가 눈 뜨고 돈 들어오는 매장이었어. 이런 셀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가게를 서울에다가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고요. 코로나가 터져서 하루에 5만원도 못 팔기 시작합니다. 매출도. 애들 인건비 안 나오죠. 거기가 좀 약간 특수 매장이어가지고 월세 내는 조건이 조금 특이했거든요. 거기는
대가리 지진이 나요. 애들 월급은 밀리면 안 되니까. 월세나 재고 소진 못하는 거면 내 보증금에 그냥 날려먹으면 되는데 애들 월급은 밀리면 안 되잖아요. 골프장을 제가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회원들 상대로 계약을 따내는 게 있어요. 진짜 저는 그때 안 가본 골프장이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쉬었어요. 화장품을 해서 10시에 마치잖아요. 8시면 전 나가요. 야간 나레이터 일을 해요. 그 당시에 스봉집이나 설현인 집이나 뭐 친구네 집에 가요. 1시에 잠을 자요. 3시에 일어나요. 2시간 자요. 3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골프장 갈 준비를 합니다. 그럼 4시? 그럼 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터미널로 가요. 첫 차를 타고 안성으로 출발하든 용인으로 출발하든 출발을 해요. 첫 티업이 보통 5시 50분에서 6시가 시작이에요. 새벽. 모텔을 잡고 안성을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처에 배달 어플을 켰는데 모든 게 다 텅. 모텔 주인분한테 라면 하나만 돈 주고 살 수 있을까 했더니 라면이 없대. 나 진짜 그때 너무 서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어플을 켰어요. 모텔 막 2kg 3kg 돼요. 근데 좀 약간 식성 있잖아요. 그럼 식성이한테 딱 눌러요. 안녕하세요 라고 제가 보냈어요. 어떤 만남 찾냐 그래서 저는 번개를 찾는다. 그래서 그분이 오겠대요. 자차가 있어서. 근데 제가 그랬죠. 혹시 근처에 편의점 있으면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좀 사다 줄 수 있냐. 내가 오면 돈을 주겠다. 아무튼 그렇게 살았어 나는 진짜. 또 이제 그분이 사왔어요. 밥을 먼저 탔죠. 잘생겼으니까. 그분이랑 이제 다 하고 그분 보내고 이제 그분이 사온 걸로 돈 주고 전 이제 또 밥 먹고 또 그러고 또 출근하고 뭐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입담으로 이렇게 먹고 산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게를 서울에서 100만 원도 없던 아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게를 이제 5개를 운영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전 그때 진짜 정말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내 가족을 책임져도 내 동생들 내 친구들까지 사줄 수 있으니까요. 내가 결제할게. 아니야 우리가 살게. 아니야 형 이 정도 벌어 괜찮아. 근데 이제 내가 잘 될 때 뿌렸던 게 내가 힘들었을 때 이제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피넛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태경아 나는 너를 보면서 주변한테 베푸는 걸 배웠어. 의사가 사람들은 돈이 정말 많이 버는 줄 아는데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회사 연봉이야. 근데 그때 네가 맨날 우리들 와서 밥 먹고 수술하라고 계산해주고 가고 하고 하는 거 보면서 나도 후배들한테 똑같이 했거든? 근데 내 밑에 의사 후배들한테 얼마 전에 우리 병원 앞에서 기다리더라? 나 밥 사주겠다고. 나 그때 정말 잘 살았구나 라고 느꼈는데 내가 널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어. 너 너무 잘 살았어. 나는 너한테 돈을 쓰는 게 지금도 하나도 안 아깝거든? 너도 요새 돌아올 때마다 뿌듯하지? 그럼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 없었으면 난 무너져서 죽었을 거야. 너 주변 친구들을 왜 다 좋게 보는 줄 알아? 네가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사람도 검증이 된 거야. 나는 태경이 친구들이 정말 좋아.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무에서 정점을 찍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이제 어떻게든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말발로 여러분한테 화장품을 팔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굿즈를 통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서사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뒤집어지죠. 수량 얼마 안 남았어요. 티셔츠 3장 남았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막 설명을 하면서도 아닌 거 같아.